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고 오시죠.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민선국이 제34대 경상북도지사 취임식을 갖고 공식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이 지사는 취임에 앞서 예천 충운탑을 참배한 데 이어 도청 천년숲의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을 찾아 참배했습니다. 이 지사는 취임사에서 민선국이는 경북 대전환을 완성하고 대한민국 지방시대를 현실로 만드는 실행의 시간이라며 대구 경북 신공항 건설과 500만 메가시티 행정통합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또 AI와 첨단 산업 육성, 돌봄과 안전망 강화 등을 약속하며 말보다 실천과 성과로 도민의 믿음에 보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축하 메시지를 통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원팀이 돼 지방이 주도하는 대한민국 대도약을 함께 만들어가자고 전했습니다. 김병삼 영천시장이 영천시민회관에서 취임식을 갖고 민선 9기 시정의 공식 출범을 알렸습니다. 취임식은 형식적인 의전을 줄이고 시민의 의견을 담은 영상을 상영하는 등 소통 중심으로 진행됐습니다. 김 시장은 취임사에서 오늘은 한 사람의 취임을 축하하는 자리가 아니라 시민의 희망과 영천의 미래를 약속하는 자리라며 시정 비전을 우리 삶의 이름은 영천으로 제시했습니다. 김 시장은 취임식에 앞서 충운탑을 참배한 데 이어 신영 농협 마늘경매 초매식과 시의회 개원식에 참석하는 등 취임 첫날부터 공식 일정을 이어갔습니다. 영천시의회가 제10대 의회 개원식을 열고 본격적인 의정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시의회는 개원 첫날 전반기 의장에 국민의힘 하기태 의원, 부의장에 국민의힘 권기한 의원을 각각 선출했습니다. 시의회는 앞으로 4년 동안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조례 재개정, 예산 심의 등 시민을 위한 의정 활동을 펼칠 계획입니다. 경상북도가 민선국이 공식 출범과 함께 아시아태평양 AI센터 유치에 본격 나섰습니다. 경상북도는 포항시와 경주시, 지역 국회의원들과 함께 에이펙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에이펙 AI 이니셔티브의 핵심 과제인 아태 AI센터를 경북에 설립해야 한다며 공동 대응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경북도는 에이펙 개최 경험과 아시아태평양 이론물리센터 운영 노하우, 포스텍과 AI 연구기관, 대규모 AI 데이터 센터 등 연구 산업 기반을 강점으로 내세우며 AI 국제협력의 최적지라고 강조했습니다. 입지 측면에서도 경주 화백 컨벤션 센터와 보문 관광단지 일원의 178만 제곱미터 규모의 경주 국제회의 복합지구는 회의와 숙박, 관광 전시 등 국제 행사 운영에 필요한 모든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북경찰청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8월 말까지 2달 동안 음주 약물운전 특별단속에 나섭니다. 경찰은 매주 금요일 전국 동시단속과 함께 경북에서는 주 2회 일제단속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 단속 장소를 수시로 바꾸는 스폿 단속을 통해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하고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약물운전도 함께 단속합니다. 경북경찰청은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도내 음주운전 사고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8% 감소했지만 음주사고 부상자는 1.5% 늘었다며 휴가철 음주운전 예방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올해 6월은 예년보다 덜 더웠다는 이야기가 곳곳에서 들립니다. 특히 지난주에는 선선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과거의 여름이 돌아온 것 같다라는 반응도 있었는데요. 실제 기온은 어땠을까요? 홍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해 6월, 한낮엔 덥지만 제법 선선한 여름이란 얘기가 많았습니다. 지난주 평일 한낮 최고 기온이 20도대에 머문 날이 이어지면서 과거의 여름으로 돌아간 것 같다는 반응도 적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실제 기온을 살펴보니 평년보다 더 시원한 6월은 아니었습니다.
경북 안동의 6월 평균 기온은 평년보다 0.8도 높았고 전국 평균 기온도 평년보다 0.4도 높았습니다. 다만 지난주 평균 기온은 평년보다 약 1도씨 정도 낮아 일시적으로 선선하게 느껴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북쪽에서 내려온 차고 건조한 공기가 우리나라 상공에 자리하면서 남쪽의 북태평양 고기압 확장을 막았기 때문입니다. 기상청은 이 같은 선선한 날씨는 지나고 앞으로는 평년 수준의 여름 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앞으로 날씨는 내일 7월 1일 수요일은 구름 많음, 2일과 3일은 흐림, 4일인 토요일과 그리고 6일 월요일은 흐리고 비, 7일부터 10일까지는 흐린 날이 이어지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17에서 24도, 낮 기온은 27에서 32도로 평년과 비슷하겠습니다. 전국적으로는 대체로 흐린 가운데 내륙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오르면서 덥겠고 곳곳에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상청은 앞으로 한 달 동안 우리나라가 북태평양 고기압 가장자리에 들면서 덥고 습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기온은 평년보다 높겠고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많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는 만큼 폭염과 집중호우, 잦은 소나기 등 기상 변화에 대비가 필요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홍아영입니다. 경상북도와 대구시, 대구 경북 지역 국회의원들이 정부의 호남권 반도체 투자 결정에 대해 기조 전환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반도체 전후 공정 투자와 입지 선정은 정치적 고려가 아닌 산업 경쟁력과 시장 원칙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며 정부가 입지 선정 기준과 검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대구 경북은 470여 개의 반도체 관련 기업과 전문 인력, 전력 용수 등 핵심 인프라를 갖춘 최적지라며 전공정 팹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할 경우 협력업체 이탈과 지역 산업 생태계 붕괴가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대구 경북은 국회에 첨단산업단지 입지검증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고 정부와 기업의 의사결정 과정을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경주시가 보문단지 내 복합문화공간인 라원의 공식 개장 기념식을 열고 관광 활성화와 지역 상생 의지를 다졌습니다. 지난 4월 문을 연 라원은 신라의 역사와 문화, 생태를 디지털 콘텐츠와 정원 문화로 재해석한 복합문화공간으로 실내 전시관과 미디어 아트 체험시설, 야외 정원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경주시는 앞으로 다양한 전시와 체험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지역의 대표 문화관광 명소로 육성한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지난 23일 기준 라원의 누적 방문객은 5만 6천 명을 기록했습니다. 경주시의회 최다선인 5선의 무소속 김동애 의원이 제10대 전반기 의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김 의원은 시민에게 사랑받는 의회와 권위주의 타파, 의원 처우 개선 등을 공약으로 내세우며 국회의원의 머슴이 아닌 시민의 머슴이 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니 인터뷰에서 만나봅니다. 존경하는 경주 시민 여러분, 저는 이번 제10대 전반기 경주시의회 의장선거에 출마한 선도, 황남, 내남 지역구 무소속 김동애 시의원입니다. 먼저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무소속 후보로서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지지와 성원으로 5선 1위의 영예를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경주 시민 여러분들의 성숙한 시민의식과 지혜를 존경하며 감히 위대한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주의가 강한 정치 환경 속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부족한 저를 6대, 7대, 8대, 9대, 10대 선거에서 연이어 1위로 당선시켜 주신 것은 항상 시민 여러분과 소통하며 배우고 바르게 이뤄온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각자의 생활터전에서 묵묵히 바르게 일하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이 많이 계시기에 저는 힘내서 일해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시민들을 위해
이번 제10대 경주시의회 전반기 의장에 당당히 출마할 것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번 의장 선거를 통해 시민 여러분께 몇 가지 약속을 드립니다. 첫째, 시민들로부터 존경받고 사랑받는 의회를 만들겠습니다. 둘째, 출근하는 의회, 공부하는 의회를 만들겠습니다. 셋째, 생계형 시의원이 많다는 오명을 벗을 수 있도록 시의원의 처우를 개선하여 의정 활동에만 매진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앞장서겠습니다. 넷째, 시민 눈높이에 맞는 의전 차량 등과 같은 권위주의적 의전 문화와 관행을 개선하여 더욱 겸손하고 열린 의회를 만들겠습니다. 다섯째, 시민 대다수가 공감하지 않는 기초의원 정당 공천제 폐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항을 반드시 지켜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세금이 아깝지 않는 의회, 그리고 견제와 협력이 조화를 이루는 진정한 시민의 대기관으로서 진정한 지방자치의회가 자리매김을 할 수 있도록 확실한 이정표를 세우겠습니다. 무소속이지만 경주시 의회 최다선 5선 의원으로서 많은 의정 경험과 업무 능력, 그리고 추진력을 바탕으로 그 어느 누구보다도 의장으로서의 자질을 갖추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양심을 믿고 정당을 떠나 그 어떤 힘에도 굴하지 않고 민주적인 절차에 따른 소신 있는 투표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국회의원의 모습이 아닌 시민의 모습으로서 위기에 처한 우리 경주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의원님들의 소신 있는 소중한 한 표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경상북도 기초단체장 중 가장 높은 지지를 받은 당선인은 바로 76.30%의 득표율을 기록한 오도창 현 영양군수입니다. 구급 공무원으로 시작해 45년간 이어진 행정가로서의 길을 계속 이어가게 됐는데요. 민선 9기에는 전 국민 평생 연금 시대를 열어 누구나 행복한 영양군을 만들겠다는 각오입니다. 서희동 기자입니다. 국민의 높은 지지를 받으며 3선 연임의 영예를 얻은 오도창 영양군수. 두 차례의 임기 동안 거둔 가장 큰 성과로는 지역민들의 높아진 단결력을 꼽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8년의 가장 큰 성과는 눈에 보이는 시설이 아니라 국민과 행정이 함께 만들어내는 화합의 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 군수는 치열한 경쟁 끝에 유치한 양수발전소 등 전국적인 공모사업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며 국민들이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지는 민선 9기의 최우선 과제로는 인구 문제 해결을 꼽았습니다. 저는 인구 정책이 나아갈 할 방향이 단순히 사람을 위치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살고 계신 국민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사람이 살기 좋은 곳이 되어야 사람이 찾아오고. 오 군수는 올해 처음 지급한 농어촌 기본소득이 인구 15,000명 붕괴의 위기를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며 안정적인 소득 기반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마을 공동의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 등을 통한 전 국민 평생 연금 시대를 여는 것을 민선 9기의 가장 큰 목표로 내세웠습니다. 이 정책은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청년, 중장년, 어르신까지 생애 주기 전반에 걸쳐서 우리 국민의 삶을 든든하게 뒷받침하게 될 것입니다. 지역 자원을 활용한 안정적인 소득 기반 마련으로 평생 행복 도시를 만들겠다는 오도창 영양군수의 민선 9기 청사진. 계획대로 영양군의 혁신을 이루며 마지막 임기를 성공적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을지 앞으로의 성과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희동입니다. 지방시대를 열겠다는 5극 3특 정책이 속도를 내고 있지만 지역에 기반을 두고 지역의 목소리를 대변해온 케이블 TV는 정작 생존 기로에 서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이고 어떤 해법이 필요한지 국회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짚어봤습니다. 이세진 기자입니다. 선거철마다 케이블 TV는 기초자치단체와 지방의회 구석구석을 비추었습니다. 지역민 삶과 직결된 풀뿌리 의제를 발굴하며 지역 공론장 역할을 해왔지만 케이블 TV가 처한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미디어 환경 변화 속에 지역 미디어로서의 생존 자체를 위협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케이블 TV의 미래를 논하기 위해 열린 국회 토론회에서도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유료 방송 가입자는 줄고 있고 광고 시장은 위축되고 있으며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플랫폼에 따라서 규제의 무게가 다르고 방송 발전 기금 부담은 여전히 불균형한 구조 속에 놓여 있습니다. 학계는 케이블 TV의 지역성에 주목했습니다. 지역 밀착도와 공공성이 수치로 확인된 만큼 지역 방송으로서의 역할을 인정해야 한다는 진단입니다. 케이블 SO가 단순히 유료 방송 부가 서비스가 아니라 지역 지상파, 지역 민방에 준하는 지역 정보 제공 역량을 갖추고 있고 또 지역 밀착과 관련해서 최상의 공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실질적 지역 미디어다. 낡은 규제는 케이블 TV의 자구 노력을 가로막는 걸림돌로 지목됐습니다. 사회적 비용의 분담 체계도 필요하고 규제 패러다임도 독립서비스 독립규제 원칙에서 위험 기반 사회적 규제로의 전환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개별 사업자 지원으로부터 이 포괄적인 서비스 진흥으로 나가야 된다. 생존을 위한 실질적인 전략 제언도 잇따랐습니다. 지역 채널의 정책 또한 송출이 아니라 유통 중심으로 재편을 해야 된다. 구조적 한계를 돌파할 수 있도록 기금을 구성하고 그 부분을 지원해야 된다. 토론회를 주최한 김현 의원은 입법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상황이 매우 엄중해서 오늘 이 토론을 통해서 그동안 밀려있는 숙제를 해결하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입법 제도적 지원을 잘 모색해서 역할을 하겠습니다. 토론회에 참석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관계자는 연구반 운영이라는 원론적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이에 김현 의원은 연구반 구성으로 시간을 끌기보다 위원회 내부 기능을 통해 신속한 해법을 검토하라고 강하게 주문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청송군이 민선 9기 군정 비전을 하나 되는 청송, 그 이상의 도약으로 확정하고 5대 전략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청송군은 민선 8기의 성과를 바탕으로 정책의 연속성을 이어가며 농업과 복지, 관광, 지역개발, 행정 등 군정 전 분야에서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5대 전략과제는 선도하는 농업혁신, 함께하는 맞춤복지, 찾아오는 매력 청송, 회복 탄력 상생도시, 실천하는 감동행정입니다. 윤경희 군수는 국민과의 약속을 끝까지 실천해 더 큰 도약과 행복한 청송의 미래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산시가 초고령화 사회에 대응해 맞춤형 노인복지 정책을 추진 중인 가운데 조현일 경산시장이 복지 현장을 찾아 민생소통 행보에 나섰습니다. 조 시장과 경산시 강부 공무원들은 29일 경산시 노인종합복지관을 방문해 복지관을 찾은 어르신 600여 명에게 직접 점심을 배식하며 건강 상태와 안부를 살폈습니다. 경산시 노인종합복지관은 지난 2000년 개관한 이후 현재 1,300여 명의 어르신이 등록해 평생교육과 건강관리 등 70여 개 맞춤형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경산시는 고령 인구 증가에 맞춰 어르신 돌봄 서비스를 확대하는 한편 실효성 있는 노인 일자리 창출과 신규 노인복지관 건립 등 종합적인 복지 인프라를 구축해 나갈 방침입니다. 안동시가 민선9기 시정 슬로건을 오직 안동, 오로지 시민으로 확정하고 시민 중심의 시정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동시는 민선 8기 시정 슬로건인 위대한 시민 새로운 안동이 변화와 도약의 기반을 마련했다면 이번 민선 9기에는 그 성과를 바탕으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결실을 만들어가겠다는 의지를 담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